아리따운 여인 한 명이 계곡에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무더위를 잠시나마 식히기 위해 집안 어른들 몰래 집을 빠져나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죠. 그녀의 이름은 선아라 했는데 곱상한 외모하며 비단 옷을 차려입은 것을 보아 행색게 나으는 양반 가문의 양갓집 교수인 듯하네요. 그래, 답답한 집안에만 갇혀 있다가 이렇게 시원한 계곡으로 나오니 살 것 같구나. 그런데 시간이 너무 늦은 듯하니 이제 슬슬 돌아가 봐야겠다. 그런데 선아가 계곡 밖으로 발걸음을 옮기려 하는 그때 갑자기 계곡물이 불어나더니 도저히 나갈 수 없을 정도로 물이 불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어쩐다. 아무래도 방금 전 쏟아진 빗줄기 때문에 물이 불어난 것 같구나. 이대로 있다가는 꼼짝없이 물귀신이 되고 말겠구나. 선아는 발을 동동 구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계곡 너머에서 웬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습니다. 공연히 밖으로 나오려 하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시오. 목소리를 향해 눈길을 돌려보니 웬 건장한 청년이 바짓단을 걷어올리며 물속으로 들어가려는 채비를 하는 것이 보였답니다. 그는 불어난 물살도 아랑곳하지 않고 거침없이 물속으로 들어갔죠. 그리고는 거센 물살을 힘차게 헤치며 순식간에 선아 앞으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잠시 실례하겠소이다. 말을 마친 그는 양팔로 선아를 번쩍 안아들고는 다시 물살을 헤치며 앞으로 나가기 시작했죠. 이렇게 물살이 거센데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이리도 가볍게 걸어나갈 수 있다니 정말 엄청난 힘이로구나. 선아는 남자의 팔에 안긴 채 그저 속으로 감탄만 할 뿐이었죠. 그렇게 그녀는 남모르는 남자의 도움으로 무사히 계곡에서 나올 수 있었답니다. 정말 감사하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드릴 수 있을지요. 은혜랄 것도 없소이다. 어려움에 처한 이를 돕는 것은 당연한 하늘의 이치이거늘 어찌 그 대가를 바랄 수 있다는 말이오? 말을 마친 남자는 이내 등을 돌려 성큼성큼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어요. 무얼 그리 급하게 떠나가시옵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것도 있으니 잠깐만 기다리시어요. 무슨 부탁을 또 하시려고? 제가 지금 너무 놀라 정신이 없어 언제 혼절할지 모르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함께 동행 부탁드려도 되겠사옵니까? 남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내 결심한 듯 말했죠. 뭐, 좋소이다. 그렇게 해드리도록 하지. 이 길은 내가 잘 아니 나만 따라오시구려. 그렇게 그 둘은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내려오게 되었죠. 사실 남자는 명망 있는 가문 출신이었으나 세상 돌아가는 꼴의 환멸을 느끼고 이렇게 산에 묻혀 살고 있는 중이라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답니다. 그런데 풍채가 너무 좋으시옵니다. 그저 답답한 속세를 떠나 산속의 맑은 정기를 들이며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소이다. 그런데 남자의 말을 들은 선아가 갑자기 한숨을 푹 내쉬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뭔가 고민이라도 있으시오? 웬 한숨을 그리도 내쉬는 것이오? 그것이 말이옵니다. 선아는 남자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선아의 집안은 대대로 높은 벼슬길에 올라 천하를 주름잡던 명망 있는 집안이었답니다. 그리고 집안의 가세는 날이 갈수록 커져서 지금은 나랏님 바로 다음가는 큰 권세를 누리고 있었죠. 그런데 집안 남자들이 대체로 병약하여 거의 후사가 끊길 위기에 처했던 것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오라버니가 3명이 있고 아래로는 남동생이 2이 있는데 다들 비리비리한 것이 영 후사를 못 보고 있답니다. 그래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지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힘이 넘치는 나으리를 뵙게 되니 부럽기도 하고 아무튼 머릿속이 복잡하옵니다. 저희 집안 남자들이 사내답게 제대로 힘을 쓰며 살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정녕 없는 것인지 우울한 표정으로 말끝을 흐리는 선아를 보더니 남자가 씩 웃으며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거라면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소만. 남자의 말을 들은 선아의 표정이 순간 환해졌답니다.
그것이 정말이옵니까?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으시옵니까? 뭐, 사실 남정네들의 힘을 북돋워주는 방법이야 간단하오. 잘 먹고, 잘 쉬고, 땀이 날 정도로 몸을 움직여주면 되는 것이지.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이치를 실제로 행하지 않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오. 내가 낭자의 집안에 직접 들어가 집안 남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다면 그들의 원기를 확실하게 북돋워 줄 수 있을 것이오. 하지만 남자의 말을 들은 선아의 표정이 다시 어두워졌습니다. 왜 그러시오? 남 모르는 낯선 일을 집안에 들이는 것이 영걸 끌어오신 모양이군. 하지만 걱정 마시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이래봬도 예전에는 긁게나 읽던 선비였다오. 하지만 지금은 왜 이렇게 사시는 것이옵니까? 그냥 세상만사 다 덧없게만 느껴져서 이렇게 초야에 묻혀 사는 것이라오. 아, 내 소개가 늦었구려. 나는 무겸이라 하오. 저는 선화라옵니다. 그렇게 통성명까지 하게 된 두 사람은 길을 걸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지요. 그런데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무겸의 깊은 학식이 잘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선비 출신이 맞구나. 이리도 학식이 깊고 말주변이 좋은 사람은 처음이다. 왠지 이 사람이라면 믿을 만할 것 같구나. 이렇게 마음을 굳힌 선아는 무겸에게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으리만 괜찮으시다면 저희 집안에 식객으로 들어가 저희 집안 남자들의 원기를 북돋워주는데 힘을 보태주셨으면 합니다. 식객이라. 거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말이로구먼. 우리 집안에도 많은 식객들이 있건만 내가 식객 노릇을 하게 되다니. 싫으시옵니까? 아니오. 나는 좋소. 어차피 이 세상을 위해서 뭔가 내 재주를 좀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한 집안의 후사를 위해 도움을 줄 수 있다면야 나에게는 큰 광영이라 할 수 있지. 그렇게 하십시다. 무겸의 말에 선아는 무릎을 꿇으며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무한테나 무릎을 꿇으시면 아니 돼요. 어서 일어나시오. 그렇게 무겸은 선아의 집에 식객으로 들어가게 되었지요. 선아의 부모님은 딸의 부탁이라면 거절하는 법이 없었기에 무겸은 선아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선아는 집안 사람들에게 무겸에 대해 소개하고 집안의 후사를 위해 집안 남자들의 온기를 북돋아야 한다고 조리 있게 말을 이어나갔죠. 그래, 그것은 나 역시 깊이 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여기 있는 이분이 그 일을 도와주실 수 있다는 것이 낫다. 그렇사옵니다. 부디 아버님께서 명을 내리시어 여기 계신 나으리의 방책을 집안 남자들이 충실히 따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선아의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딸의 말을 따르기로 했죠. 그래, 우리 선하는 지혜로운 아이이니 너의 말을 한번 따라보기로 하자. 그렇게 의견이 모아지자 무겸은 마당 한가운데로 저벅저벅 걸어가더니 품속에서 씨앗 하나를 꺼내 땅에 심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겠사옵니다. 이제부터 집안 모든 남자들은 이 씨앗 위를 하루에 10차례 뛰어넘어 주십시오. 아니, 땅 속에 심어져 있는 씨앗들을 왔다 갔다 뛰어넘으라는 말이오. 그렇사옵니다. 비록 지금은 땅 속에 심어져 있지만 이 씨앗은 오늘 중으로 싹을 틔워서 1년이 지나기도 전에 사람의 허리춤까지 자라날 것이옵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이것을 뛰어넘는 일을 반복하시다 보면 1년 이내에 사람의 허리 높이까지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기르실 수 있으시옵니다. 과연 그렇군. 남자의 양기는 두 다리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니 힘을 기르기에는 아주 좋은 방도인 것 같소이다. 그리고 몇 가지 더불어 지키셔야만 하는 계율이 있사옵니다. 어서 말해보시오. 하루에 끼니를 거르시면 아니 되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간에 모두 함께 식사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주무시고 정해진 시간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셔야 합니다. 약주는 드시면 안 됩니다. 또한 장주 격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이것 참, 그것이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살라는 것이오. 힘을 키우셔서 후사를 도모하시려면 반드시 지키셔야 하옵니다. 그렇게 식객으로 들어온 무겸의 지도를 받아 선아의 집안 남자들은 모두들 비지땀을 흘리며 뜀을 뛰고 때를 놓치지 않고 식사를 했으며 잠도 충분히 자게 되었답니다.
그전까지는 이런저런 이유로 술자리도 잦았고 글 공부를 핑계로 밤늦게까지 잠을 자지 않는 습관이 다 고쳐졌죠. 무엇보다 무겸이 땅에 심어놓은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느새 사람의 허리 높이에까지 이르게 되었답니다. 예전 같았으면 띵뛰기는커녕 제대로 걷지도 못하던 집안 남자들이 어느새 다리에 힘이 붙어 사람 허리 높이를 손쉽게 펄쩍펄쩍 뛰어넘게 되었지요. 그래, 그대 말대로 이렇게 1년 가까이 지내보니 확실히 힘이 붙는 게 느껴지는구려. 그대야말로 우리 집안에서 들인 식객 중 가장 우리들에게 도움을 많이 준 인물인 듯하오. 과찬이시옵니다. 그저 제가 갖고 있는 작은 재주를 조금 나누어 드렸을 뿐이지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자 어느 사이엔가 집안 며느리들의 얼굴에 화색이 돌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남자들의 힘이 좋아지니 그 안 사람들의 표정부터가 밝아지는구나. 이렇게만 된다면 후사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되겠는걸.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들이 태기를 품게 되었고 곧이어 가문의 대를 이을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그래, 이거 참 경사로고. 지금까지 나를 괴롭히고 있던 근심 걱정이 이제야 해결되었구나. 아무쪼록 우리 가문을 다시 일으켜줘서 너무나 감사하오. 그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오? 말씀만 하시면 내 무슨 일이든 다 들어드리리다. 사실 저는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사옵니다. 에헤이, 너무 그러지 말고 정말 말씀해 보시구려. 그렇다면 부탁이 하나 있사옵니다. 제가 감히 선화 씨에게 혼인을 청해도 될런지요? 우리 선화랑? 순간 선아의 얼굴이 발갛게 물들면서 밝은 미소를 지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 선아야, 네 생각은 어떠하냐? 저는 좋사옵니다. 이런,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하는구나. 어쨌거나 이 또한 큰 경사로고. 그렇게 선아와 무겸은 백년가약을 맺고 모두의 축복 속에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죠. 사실 진작에 눈치채셨겠지만 나는 한 군데 진득하니 자리 잡고 살만한 그런 인물은 못 돼요. 서방님, 저도 다 알고 있사옵니다. 사실 저도 갑갑한 것은 딱 질색이옵니다. 저는 서방님이 가시는 대로 바람 따라 물길 따라 이리저리 논일며 사는 것이 더 좋사옵니다. 그대도 나처럼 역마살이 끼셨구려. 하기사 그걸 알아보고 그대를 선택한 것이었소. 자, 그럼 우리 함께 떠나가 봅시다. 안 그래도 홀로 세상 떠돌아다니는 것이 참으로 외롭고 쓸쓸했는데 이리도 평생 동반자를 맞이하게 되었으니 참으로 기쁘구려. 우리 둘이 함께 세상을 논이러 보시어요. 참으로 기대되옵니다. 그렇게 선아와 무겸은 드넓은 세상을 마음껏 만끽하며 즐거운 생을 살아갔다 합니다. 그렇습니다. 길고 긴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무엇보다도 근기와 체력이 중요하겠지요.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역시 건강관리 잘하시고 무겸과 선아처럼 인생 마음껏 즐기며 사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른 이야기로 또 찾아뵐게요.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